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마치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칠근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호화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또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한섭 중개사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지수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중개사동장 이한섭. 예, 중개사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동장님께서는 팀장 이하 직원 소개 및 동행정의 업무 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동행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0년 추진 계획을 봐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고요. 올해 추진 실적, 내년 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불암산과 당연천이 있는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가진 우리 동원 수박문화관, 나비정원, 그다음에 무장의 산책로가 있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혼재된 그런 마을입니다. 인구는 8,490세대 2만 1,000명 정도, 구의 한 4% 정도 되겠습니다. 면적은 1.7km, 구의 한 4.8% 정도 되겠습니다. 주택은 한 7,500 가구 정도 되는데요. 단독과 연립을 포함해서 한 500세대, 아파트는 한 7,000세대 되겠습니다. 통관 조직은 26개 통, 229개 반.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관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문화관이나 나비정원, 그다음에 사건봉 근린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능단체는 12개 단체 186명, 자체관 운영 현황은 주민자치위원이 한 50명, 프로그램 수는 34개 정도. 참고로 우리 장고반이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으뜸상을 수상했습니다. 18번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돌봄 레스포스센터 시범사업을 저희 동에 실시했어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돌봄 매니아 방문한 다음에 다양한 돌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이 인력 배치를 하고 현재 일시 재가라든가 단기 시설 보호, 그다음에 건강 지원, 이동 지원, 식사 지원,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5쪽입니다. 나눔 이웃 나산모하고 화계 사업은 더 충실하게 좀 더 할 예정입니다. 올해와 같이 폭인기가 취약계층을 3단지에 있는 것처럼 더 충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개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5개 동인데요. 그 중에 중개사동이 다른 동하고 다르게 특색을 갖고 있는 게 돌봄 SOS 센터 사업의 시범동으로 있는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13페이지에도 보니까 위기가구 발굴 이렇게 나와서 실적 보고가 되어 있고 그 뒤에도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사회직하고 간호직하고 배치가 돼서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는 게 얼마 안 될 정도로 이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실시된 이후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실적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돌봄 SOS 센터 이게 이제 새로 사업 추진하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이제 되게 아무리 복지대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좀 많았어요.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참 이런 제도가 좀 잘 됐다, 좋다, 그리고 확대돼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간호직하고 사회직 한 명이 배치되기 전에 그 업무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그 수급자 내지 차상위 계층들 대상으로 해서 발굴하고 관리 작업을 쭉 진행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도 있었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직원들하고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하고 갈등은 없나요? 네, 갈등은 전혀 없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끝까지 해준다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병원을 좀 가지겠다면 간호사 선생님은 거기까지 병원까지 모셔 드리지는 못하고 어떤 센터에다 의뢰를 하면 센터에서 직원이 나와서 그 사람을 케어해서 집에서 모시고 병원까지 가고 병원에서 끝나면 치료가 끝나면 다시 모셔다 드리는. 만약 방문간호사 선생님 우리가 있다면 그런 행위는 못할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 조금 시스템 상에서 업무의 성격이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드리는 거는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기존의 방문 간호사 분들하고 이번에 SOS 센터로 배치된 간호직하고는 처지가 달라요. 일반직 공무원으로 오신 분이고 기존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거의 현장에서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고요. SOS 센터 시범 사업 추진해가지고 15페이지에 보니까 서비스 연계 현황에서 박스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자격 구분해서 수급자 차상위 일반 주민에서 일반 주민 4가구가 거기에 그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11월 초에 그 성북구의 뇌모녀 자살 사건으로 위기 가정복지제도, 긴급복지제도가 되게 중요하게 대두가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일반 주민 4명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제 맞습니다. 느낌에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그분들이 우리 이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경우에는 긴급구호 형식으로 긴급 뭐 하는 형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약간 좀 바뀌어서 일단 좀 어떤 그 아직 정착되지 않는 그런 현재니까 그런 분들의 욕구도 같이 처리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이 확장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치회관 운영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은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항목들이 있는데, 수강생과 관련된 조항에서 이제 수강을 6개월 이상을 한 사람들한테는 가급적이면은 재수강에 제한을 두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권유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 사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정원이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운동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그 수강자들 중에 6개월 이상 된 분들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프로그램 자체가 한 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초급반도 계속 하던 사람이 있고 고급반도 계속 하던 사람이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장려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동아리 활동이 저희가 이제 뭐 탁구반이라든가 아니면 장구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반들이 같이 이제 동아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동아리 만드는 걸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좀 다른 동하고 다르게 또 그래도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다니까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동에서는 제가 수강생 대장을 명단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확인까지 다 했어요. 대부분이 그 수강생
명부를 관리를 하는데 수강 기간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특정 프로그램이 개설된 이후에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 다녔던 분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그러면은 다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도 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은데 실제로 참여할 기회가 보장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좀 이렇게 드리고요. 예. 네, 예전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주민자치 회장님한테 얘기를 했나요? 오늘이요? 말씀 못 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하게 실시하고 있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이고 이게 이제 전동 사업을 앞두고 확대를 앞두고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가능하면 이제 바람이었던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 회장님도 참석을 하겠지 내지는 관련해서 뭐 안 되면은 간사라도 참여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겠지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많은 부분들이 신청을 해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50명 정도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출석률이 또 다운되기도 해요. 우리 중개사동은 평균 출석률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사실은 이렇게 괜찮은 시간을 좀 낮에 한 4시나 5시 정도 하다 보니까 참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한 26명에서 한 30명 정도 50%에서 한 60%나 65% 정도 이 정도 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것도 이제 뭐 출석률이 저조하는 원인들을 찾아서 분석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적극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구독사 예방을 위한 50+1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발굴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십니까? 전에는 이제 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많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50세에서 65세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이 실직하거나 또는 이제 퇴직하고 나서 거의 갑자기 거의 뭐 생활 자체가 완전히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이 있더라고요. 한 36가구.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필요 욕구가 뭔지 혹시 저희들이 이제 수급자로 또는 이제 차상위로 또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게 있으면 도와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전화도 주기적으로 월 뭐 1회 또는 뭐 약간 위기 가구일 수 있다 생각되는 분들은 주 1회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해드릴 수 있는가라는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동양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요. 다 아시다시피 50세가 넘었고 실직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문제, 사회에서도 문제. 근데 제일 필요한 것은 조사해 보셨겠지만은 이분들의 뭐랄까 해결 방법은 취업입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이분들한테 해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구에서 운영한 50%센터나 이런 데를 가봐도 신청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이제 고민하시겠지만은 이건 논청과 일자리 건설과나 이런 데서 좀 협의를 해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자리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재취업할 수 있게 뭐랄까 그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이 좀 소질이 있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교육을 하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해결 방법인데 이건 이론상입니다. 말로만 그러는데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가 4시에서 5시를 하다 보니 출석률이 낮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전에 동네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네가 바뀌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동네에 관련된 일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4시에서 5시에 하면은 이분들이 회의를 참석할 수도 없고 왜 젊은 분들이 직장들이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주말 토요일 날 오후나 저녁 먹고 그냥 가볍게 산책하는 느낌으로 마실 오는 느낌으로 와서 회의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동장님께서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성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50 플러스 우리 남성 가구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이고 또 어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 동에서 뭐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주민자치회 회의 개최 시간이 한 4시에서 5시 그 사이에서 6시나 7시 이후로 미뤄서 하는 그거는 주민자치 회장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행정이나 구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좀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를 한번 홍보도 해보시고 또 회의 시간이나 이런 모든 요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기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진 계획이 말고 저는 그 보고받을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그 2019년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금 크게 한 2가지쯤 돼요. 그 자치센터가 이렇게 운영되는 건가에 의해서 우리 민원 처리 내용을 보면 2019년 구민체육대회 행사 후 단체 직원 등 뒤풀이 이렇게 이 내용이 뭐예요? 중개사동이 입장식을 해가지고 1등을 해서 150만 원 상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협동줄넘기를 해서 2위를 해서 20만 원, 그래서 총 17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낮에 먹던 음식들이 많이 남아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같이 우리 주민들, 체육회, 직원, 수고하시는 분여회 회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나머지 먹으면서 이제 큰 소리가 아무래도 이제 뭐 위하여 뭐 이렇게 잘했다 박수도 쳐주고 인사도 하고 건배제의도 하는 와중에서 소리가 이제 밖으로 좀 밑에 1층에서 했으니까요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면서 들은 분이 동사무소에 왜 술 먹고 이러느냐, 너무 크게 떠들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하니까 이 부분은 서로 어떤 이해의 어떤 문제는 그렇고 그 중개사동 풋카페 그 회장님께서 뭐 가필 요 내용이요. 그 안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약간 이제 목소리가 좀 높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그 책을 좀 대출해서 보고자 하는 사람이 어르신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원성이 높아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원만하게 좀 하고 잘 진행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2018년 때 우리 동행경운영평가에서 우리 노후 19개 동이 중에 지금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지금 원래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될지 모르겠지만 대상 받아야 될 텐데 좀 부담을 가겠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중개사동은 열정적으로 해서 직원들도 그렇고 뭐 국민체육대도 그렇고 최고로 직원들이 협력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장 봉사하면 직원들 절반 이상이 나와서 같이 협조도 해주고 그런 아주 모범적인 대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보통 뭐 25개에서 한 35개 선에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 금방 그 감사 진행했던 월계 입동 같은 경우도 28개 사업에 지금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11분,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11분, 이게 뭐 직업 선택 자유나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그 노원 지역의 우리 저 주민들 그 저 강사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아까는 5대5였어요. 11분대 11분. 노원 구민과 외지대 5대5였는데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지역 사람들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배려해 달라는 그 부분도 동장님 좀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을 다양한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거로 더군다나 프로그램 강사도 마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개사동은 자연 경관으로나 보면 공원도 꽤 괜찮은 곳이 여러 개 있고 또한 상계역 뒤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서 보면은 주공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들이 합쳐져서 그 민간 일반 주택은 좀 적은 분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중개사동인데요. 그 다양성 상가도 많고 사람 계층도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지금 어르신을 보면은요 전체 인구 대비 좀 상당히 많은 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장님께서 느끼시는 가장 큰 힘듦이랄지 아니 업무적인 피로도가 뭐가 있을지 먼저 궁금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좀 많고 장애인 이 지역적으로 중개주공 3단지가 영림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자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사업 같은 걸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게 우리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모든 공동체에 움직이는 걸 보면 되게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활기찬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원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선한 마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예를 들어 김장봉사든 임용봉사, 염색봉사 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어떤 봉사사업 같은 거를 마다하지 않고 주민복지협의회, 주민자치회 여러 가지 이제 분유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다 봉사를 해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 그리고 직능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관계되신 분들한테 감사를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오다 보면 그 자동차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중개사동이 들어가나요?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호수박이 걸려 있고 그 자동차 학원에서 뭐 피켓팅을 한다든가 구호를 외친다든가 하는 그런 단체 행동도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더불어서 이제 그 소유주 되시는 분이 3분의 1이 만 수용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 땅 자체를 끊는 게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끊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원만한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소유주, 강사진 일하시는 분들이 원만하게 처리를 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승우 청장님이 이 근처에 살고 계셔서 더 주민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하고요. 여기 와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그 직원분들의 그 나이 분포도도 되게 적당해서 일하는 동력이 되게 많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보기 좋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중계사동에서 쭉 보니까 아주 그 눈에 띄는 사항들이 뭐 나사모 나눔 가게 뭐 이웃봉사에서 각계각층 말하자면 연령대의 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나눔이라는 거에 굉장히 적극적인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듣고 이런 것들은 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가 귀 기울이는 하나는 알콩달콩 품앗이 놀이방역. 요것이 3년간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몇 년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할 거니까 아마 계속해서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여기 지금 지금 어떤 형태의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동아리나 이런 걸 형성했나요? 네. 이 중계 4동에 있는 어린이 유아 위주로 해서 많이들 그 동아리 형태로 해서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가능하면 유아반 같은 거를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회의하고 협의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처음에 할 때는 한 2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사업할 때는 이제 어떤 분은 뭐 그날 무슨 사정이 있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한 10명이나 한 15명 그 사이 정도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참여 인원은 실시 회마다 얼마나 평균적으로 한 나오나요?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요? 예. 이제 그렇게 학부모 많지 포함하면 않군요. 또 학부모 이제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예, 예. 그분들에 대한 케어를 보호자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수는 자연스럽게 지금 아이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주로 이제 3세, 4세, 5세처럼 유치원에 아직 같아요. 들어가기 전. 예, 뒤에 유치원 들어가기 전 연령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학부모님들하고 동반으로 늘상 하는 게 되겠네요. 지금 18년도에 비해서 조금 횟수는 좀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횟수가. 예. 이유가 있나요? 요거 이제 어린이 이제 도서관이 추진 중이라서 그 공사가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활성화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거기를 항상 이용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공사를 일정 기간 동안 못하다 보니까 도서관. 다른 데를 또 이용하다 보니까 그 애를 케어하고 데리고 오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복지 허브화 사업하고요. 동단이 휴먼 서비스인데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찾아가는 방문 상담 같은 경우는 어려울 텐데 횟수가 초기 방문보다는 방문 간호가 2배에 이르고 있어요. 이것이 각 동마다 있는 것들이죠.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예. 각 동에 거의 똑같은 사업들입니다. 보통 중계 3단지, 주공 3단지인가요? 임대 아파트. 예, 중개주공 그쪽에 3단지. 있는 예. 분들이 대부분 이런 사례 속에 들어가나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예. 뭐 특이하게 어렵거나 뭐 그러신 것들은 없으신가요? 그런 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길어져서 예.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참여도가 굉장히 100명 이상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주민자치회 운영 내규 중에 무단으로 뭐 3회 이상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는 뭐 해촉시키겠다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조항에 걸리는 분들이 있나요? 네, 모든 분들이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몇 분은 뭐 해촉하기도 하고 해촉이라기보다는 자진 사퇴를 유도해서 왜냐면 못 나오시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분들은
잦은 사태를 누워도 좋고 아니면 해촉을 구청에다 권유를 공고를 해서 다른 분들로 대체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치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안착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동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팔짱 끼고 그냥 있어버리든지 아니면 수수방관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우리 사동의 주민자치회에서는 동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요구를 하고 있나요? 우리 의원님들이 말하기 전에 제가 가능하면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사업 자체가 초기에 잘 세팅이 되도록 그렇게 담당 직원도 보내고 저하고도 얘기하게끔 그렇게 얘기해서 점검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동으로 확대 실시가 되니까 동장의 역할이 이런 거다. 팀장은 이런 거다. 담당 주무관은 이런 거다. 라고 행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여기 오시기 전에 전동에서 실시했던 사업들이 뿌려놨던 사업들이 지금 현재 동장님이 결과 열매들 다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습 동장님이 열심히 잘 하셨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도 주민자치회 사업을 좀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직원들 잘 표창도 하고 얘기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상계역 앞에 수유우동에서 김밥 사 먹으러 들어갔다가 지훈 씨를 만났어요. 아니 집에 안 가고 왜 여기서 김밥 먹냐고 그랬더니 김밥 사 먹고 야간하러 간다고 근무하러 간다고 김밥 먹이지 말고 맛있는 것 좀 하셔야죠. 네 마치겠습니다. 예, 주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동장님 욕심이에요, 직원들 욕심이에요. 아니면 이런 업무 다 추진하고 지금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불만 안 들어옵니까? 제가 봐도 좀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와서 업무를 7월 1일자로 왔거든요. 근데 와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제가 와서 일을 한 사업이 한 4-5개 있어서 참 직원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 보면 예산을 봤더니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또 동장님 나름대로 직원들을 아까 김밥 사주지 마시고 좀 위에서 이렇게 표창도 좀 상실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은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잠깐 아까 문자 받아서 앞동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상이나 이 복지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이 동에 찾아왔을 때 담당자들이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아서 이 중개사동을 지적한 건 아니지만 복지 담당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면 매뉴얼대로 그냥 이 안내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품고 좀 해서 그런 분들이 아마 나중에 자살 예방 50+ 아까 혼몸 어르신들 이분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최대한 복지팀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건 알지만 더 노력을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개사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섭 중개사동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계 6, 7동, 상계 9동, 상계 10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아침 구청 신관 뒤편의 준비된 차량에 9시 30분까지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